지구는 약 46억 년 전 탄생했다. 까마득한 시간 동안 지구에서는 수없이 많은 탄생과 멸종이 거듭됐다. 지구가 생기고 지각이 형성된 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 시대라 이야기한다. 초기의 지질학자들은 고생대, 중생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제1기, 제2기로 일컫는 순서의 개념만 사용했는데 19세기 중엽 화석으로 지질 시대를 구분하면서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지구 역사가 쭉 있는데 이거를 크게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 구분하는 기준은 그 생물종들이 진화를 하거나 또는 크게 멸종을 하거나 이러면서 생물종 구성이 바뀔 때마다 그거를 한 지질 시대로 구분을 해왔었습니다. 지질 시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는 다시 여러 기로 나누는데 신생대는 제3기와 제4기로 나누고 생물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시 세로 구분을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 시대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라 할 수 있는데 홀로세는 빙하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약 1만 년 시간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지금의 홀로세를 인류세로 부르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인류세는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지구 환경 체계가 급격하게 변화를 맞은 시대를 의미한다. 인류세는 그동안의 지질학적인 특징과 다른 새로운 지질 시대가 시작됐음을 상징한다. 인류의 어떤 행위로 인한 그런 흔적들이 이제 지질층에 남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세라고 하는 그런 지질 시대를 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구분을 지금 하게 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대규모로 나타나는 생물의 번성과 멸종이다. 과거 지구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종의 생물이 동시에 자취를 감추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4억 4천만 년 전에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멸종에는 지구 생물의 85%가 멸종했다. 3억 6천만 년 전 대번기 후기에는 해양 생물이 대멸종했으며 2억 5,100만 년 전으로 알려진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멸종은 대규모 지질 변화와 화산 폭발이 원인이 되어 해양 생물 96%, 육지 생물 70%가 멸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2억 100만 년 전 일어난 네 번째 대멸종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멸종인데 대륙의 분열과 소행성 충돌로 육지 생물 80%, 해양 생물 20% 정도가 멸종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5번째 멸종은 6,600만 년 전 백악기 제3기에 일어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룡이 사라졌으며 모든 생물종 중 75%가 멸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은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는데 그 이유는 인류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5번째 대멸종이 있었던 6,600만 년 전에 비해 1000배 빠르게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고 2200년대에는 양서류의 41%, 조류의 13%, 포유류의 25%가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6번째 대멸종의 대상은 누가 될까? 2000년 2월 멕시코에서 열린 지구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 대기학자의 발언은 전 세계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주인공은 오존의 생성과 분해에 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대기학자 파울 크리천. 우리는 이제 홀로새가 아니라 인류새에 살고 있다라고 발표한 그는 지구의 환경을 연구하고 미래를 걱정하던 과학자들에게 핫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파울 크리천 박사는 지금의 신생대 제4기 홀로새가 아닌 인류새라고 언급했을까? 그가 말한 인류새, 엔트로퍼시는 인류를 뜻하는 엔트로포스와 시대를 뜻하는 시인의 합성어로 인류로 인해 빚어진 지질 시대라는 뜻이다. 지질 시대의 시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현재의 환경 변화가 바위나 빙하, 심해 침전물 등에 뚜렷이 남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 같은 지질학적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과거 지질 시대를 구분한 흔적들은 자연에 의해 생성되었지만 인류새의 흔적은 인간에 의해 생성된 것이고 그 흔적의 대부분은 인간의 환경 파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파울 크리천 박사는 인류에 의해 새로운 지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지질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다음 4가지를 이유로 홀로새를 인류새로 명명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8,000년 전 인류가 농경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했고 인류의 편의를 위해 환경을 바꾸고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하면서 지구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 수많은 동식물과 각종 질병들이 인류와 함께 이동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1945년을 기준으로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인류가 만들어낸 새로운 물질이 퇴적층에 쌓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류에 의해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지금의 시대를 학자들은 인류새로 명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새의 주인공인 인류는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인류새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에 의한 자연 환경 파괴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지구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지구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도 뭐 빙기, 간빙기 하는 자연 스스로도 이런 기온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의 변화 속도가 10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연보다도 지금 10배나 빠르게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3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가 돼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요.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라마마와 같은 해수의 이상기온 현상과 지구온난화로 급격하게 변화한 지구. 특히 독일 연구팀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대륙 빙하 소실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북극권 해빙의 경우 30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기후학자들은 세계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린란드 대륙 빙하에 주목한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면서 전 세계 해수면이 매년 평균 0.76mm 상승하는데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전 세계 연평균 3.5mm 해수면 상승의 원인 중 약 22%가 그린란드 빙하의 소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시베리아를 덮친 폭염은 한국의 역대 최장 장마를 불러일으키는 등 동아시아 극한 기후를 유발했고
얼어있는 땅을 의미하는 영구 동토층은 최근 기후변화로 빠르게 녹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땅속 얼음에 갇혀있던 온실가스가 대량 방출될 거라 예측했는데 영구 동토층 안에 갇혀있는 탄소량은 수천억 톤에서 최대 1조 6천억 톤으로 추정한다. 이는 현재 대기 중에 포함된 탄소량의 2배 가까운 양으로서 짧은 시간에 방출될 경우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기후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가 되돌릴 수 없이 환경이 오염되었을 때 지구에 남은 인류의 흔적은 무엇이 될까? 인류세가 남길 화석 후보 중 하나는 플라스틱이다. 누군가는 플라스틱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이자 최악의 산물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과 비교해 2배 증가한 약 4억 6천만 톤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가 매우 어려워서 수십에서 수백 년 이상 썩지 않고 토양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플라스틱은 46억 년 동안 물과 흙으로 이루어진 지구를 겨우 150년 만에 플라스틱 행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미 심해에서부터 극지방까지 널리 퍼져 있고 바람과 파도 등에 의해 분해되지만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로 남아 지질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지층을 만든다. 영국 레스터 대학의 얀 잘라시에비치 교수는 방대한 양의 바다 물고기들은 몸에 플라스틱을 품고 있고 플라스틱이 먹이인 줄 알고 새끼들에게 물어다 준다. 이로 인해 물고기의 배설물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일부가 해저에 가라앉으면서 지구가 천천히 플라스틱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급격한 해양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해양 생물종들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잘 적응하는 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이 있다 보니까 해양 생태계도 지금 급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변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인류세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는 빙하의 시대라고도 한다. 빙하는 눈이 차곡차곡 쌓여 얼어붙은 얼음의 나이테인데 빙하 속에는 수십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있어 지구의 타임캡슐이라 말할 수 있다. 빙하 속의 공기방울을 분석하면 과거의 날씨와 기온 변화를 추정할 수 있고 빙하가 녹았다 어는 과정에서 생기는 빙하의 나이테를 활용해서 계절 변화를 알 수 있다. (1994년) 일본의 한 연구팀은 북극의 얼음층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 137의 양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1950년대 초반까지 핵실험 초기에 검출된 물질의 양은 평균 0.5에서 1 베크렐 수준이었다.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시작한 1952년부터는 이 수치가 급증했고 서태평양 마셜 제도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6차례나 실시한 1954년에는 10베크렐로 늘어났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1945년 이후부터 1980년까지 빙하에 쌓인 세슘 137의 양은 1제곱미터당 무려 495 베크렐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까지 미국, 러시아, 영국이 519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고 1963년에 해당하는 시점의 얼음 코어에서는 평균보다 50배나 높은 방사능 수치를 발견하기도 했다.
인류는 극지방의 빙하에 죽음의 제인 방사능 물질을 차곡차곡 쌓은 셈이다. 인류세의 증거는 지층에만 남는 것이 아니다. 바다와 대기를 통해서도 인류세가 나타났음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질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한다.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는 지구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열 에너지를 흡수해 지구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0.04%의 적은 양만 존재하지만 이 적은 양으로도 적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속에 아주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 농도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수만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1도씩 상승했으며 이는 과거 빙하기에서 간빙기까지의 약 1만 년 동안 기온이 약 4에서 5도씩 상승한 것에 비하면 20배에서 25배 빠른 속도이다. 나사는 지난해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1880년 이후 5번째로 높은 해였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2024년의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전과 비교하여 1.5도씩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 2도를 넘는다.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다가 기후 위기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3도라고 하는 거의 그러면 이 문명의 붕괴 수준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자 그다음에 이제 위험 수준으로 넘어가는 그 2도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언제쯤 넘냐? 2050년대에는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파를 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해수면은 지난 33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01mm씩 높아졌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 지역은 태풍과 폭풍 해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점점 빨라지고 강해지는 태풍은 야생동물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지구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90% 이상이 지금 해양에 흡수되고 있는데요. 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한쪽에서 대기를 데우고 또 한쪽에서 대기를 식히고 그 흡수된 열이 해양 내에서 순환하면서 열을 재분배하고 지구의 기후를 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의 수온이 올라간다는 해양 온난화가 생긴다는 거는 지구의 각종 기상 이변을 비롯해서 이상 기후 이런 것들이 더 빈번해지고 경험하지 않았던 지구 환경 그런 사건들이 더 많아지는 각종 자연재해도 심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해양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약 25%가량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 해양이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변하며 해양 산성화가 일어난다. 약한 염기성을 띠는 해양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이 거의 모두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대멸종. 지구는 이미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 대멸종 연대기를 쓴 피터 브레너는 대멸종의 공통 원인으로 이산화탄소를 지목했다.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대기와 해양으로 유입되면서 생물의 멸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6차 대멸종은 언제가 될 것인가? 일부 과학자들은 지난 5차례의 대멸종에 이어 현재 지구에서 6차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지시대를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 멸종을 하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인류세에 이제 들어섰다. 이 인류세의 마지막은 결국 인류의 멸종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5번의 대멸종에서 이 생태계의 제일 꼭대기를 차지했던 이러한 생명은 완전 멸종으로 끝나요. 6번째 대멸종이 되면 오늘날 이 생태계 제일 꼭대기에 우리 인간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던 생명인 바로 인류의 멸종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유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총회에 모인 과학자들은 지구상 동식물 800만 종 가운데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산호초는 150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고 양서류 40%, 포유류 25%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5차 대멸종까지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6차 대멸종은 인간에 의해 발생될 것이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남아 있어요. 지구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존재들이 멸망하는 거죠. 인류를 비롯해서 많은 생명종이 사라지게 되면은 지구라는 그 행성 자체가 다른 성격의 그 행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금성이나 화성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 그런 행성이 아니라 산소도 있고 다른 어떤 기체도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스탑이 된다면은 이제 지구는 이제 다른 행성과 비슷하게 되는 그런 거죠. 인류세를 살아가고 인류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 인류. 이제 인류는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시키면서 남아있는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은 이러한 불균형을 결코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반드시 붕괴가 된다는 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너지는 순환이 돼야 되고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고 이 자원은 순환이 되는 바로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인류는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왔다. 편리한 삶을 추구한 결과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플라스틱 쓰레기와 방사능이 담긴 인류세를 미래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안전한 터전을 제공하는 지구는 이제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류의 흔적이잖아요. 그 흔적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생의 인류,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 인류세라고 남을 수 있는 흔적에 대한 책임을 가졌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 꺼지지 않는 산불을 일으키며 역대 최고 연평균 기온을 갱신하는 지구의 이상기온은 재앙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인류 주도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 인류세. 자연이 수만 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냈던 변화를 인류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송두리째 바꾸어버렸다. 6차 대멸종의 위기, 놓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